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어떤 리포트가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리포트일지 감별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잘 보내셨어요, 하루? 네, 잘 네, 보냈습니다. 8월의 첫 번째 장이어서 좀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증시가 잘 마감을 해줘서 오늘도 과연 어떤 리포트 분석해볼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난주에도 리뷰를 해드렸죠. 전기전자 업종으로서 리뷰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ESG로 바라본 삼성전자라는 주제입니다. ESG 경영 정말 필두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많은 기업들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ESG 측면에서는 어떤 성장성을 갖고 또 어떤 모멘텀을 가졌는지 지금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ESG를 조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좀 잡아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반도체 섹터의 대표주자, 국민주라고 살펴보았던 삼성전자를 ESG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월 28일 키움증권 리포트 그리고 4월 12일 유안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대표 기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ESG라는 평가 기준이 기업들마다 속속들이 적용을 해가면서 과연 삼성전자는 ESG로 바라봤을 때 얼마만큼의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것인가, 기업으로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관점으로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도 조금 스터디를 깊이 있게 해보셔야 앞으로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 관련돼서 이제는 ESG 그리고 반도체도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ESG가 전기전자의 섹터에 미치는 영향들을 먼저 조금 살펴볼 텐데요. 주요 기업들의 ESG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생산 부문에 있어서는 에너지 절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정 등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폐기물 감소와 많은 소재와 재료들, 원료들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 리사이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고요. 오염물질 감축이나 수자원 관리 등에도 효율적 수자원 관리 등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품 측면에서는 유해 물질을 최소화한 친환경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물 절약 기능을 탑재한 세탁기나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이 제품 면에서 있어서는 주요 기업들이 효율을 높이는 데 신경을 쓰고 있고 초점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산을 할 때에도 물 절약, 그리고 완성된 제품이 소비자들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사용을 할 때에도 물 절약, 탄소 절감 쪽으로의 특화된 제품들. 요즘 전기적자 제품들을 보면 에너지 효율 1등급, 5등급 나뉘어지는 표시를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국내 자동차 제품들도 뒷자리 유리면의 대부분 에너지 효율 등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ESG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기업에서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들을 ESG를 평가할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사회, S 부분이죠. 협력사와의 상생 프로젝트 확대하고 있고요. 노동과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업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반도체 분야에서는 ESG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RE100이라고 리니어블 에너지 해서 RE100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재생에너지만 활용하겠다라는 목표가 RE100인데요. 대부분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 모두 다 이 RE100에 참여를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된 운동이 RE100인데요. 테크 기업들이 RE100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모두 다 참여 중이고요. 대만의 TSMC나 SK하이닉스도 아리백에 가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도 이에 준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생산 그리고 제품 모든 것들을 조금 이어나가겠다 목표치를 아리백에 준하는 모습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그리고 자원 사용의 최소화, 그리고 수자원 관리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미국과 유럽, 중국 내 모든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으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엔 우리도 그런 거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만한 목표를 세우고 있고 우리도 그 목표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삼성전자의 수준입니다. 올해부터 전 사업장의 ESG 평가 기준을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신규로 짓고 있는 공장들, 신규로 추가하고 있는 라인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짓겠다, 아리백에 충실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조목조목 요목조목 따져보고 얼마만큼 아리백 또는 친환경적인가, 자원 순환적인가 이 부분들을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투자하고 계시거나 장기적으로 나는 자녀에게도 삼성전자를 물려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인텔, 삼성전자와 TSMC 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ESG, 그 중에서도 이 아리백과 관련된 자원과 관련된 부분,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꼭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해볼 만한 하나의 척도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화성 사업장이 영국 친환경 인증기관인데요.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반도체 업계 최초로 물 발자국이라는 결국엔 물을 얼마나 잘 쓰고 재활용하고 적게 썼는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 수자원 절감 300% 등 그린 2030을 추진 중이고 친환경 사업 투자를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그린 본드를 발행하였다라는 이야기까지 최근에 반도체 업종과 ESG를 결합했을 때 나온 평가 항목들이고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을 위해서는 불산을 재활용하고 있고 기존 1회 사용하고 모두 다 전량 폐기했던 공정을 넘어서 이제는 불산을 재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회 투입분의 80%까지 재활용하고 있다는데요. 내부 순환장치의 점진적 확대와 기술 개발로 인해서 불산 사용량을 더 줄여나가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아리백을 선언을 했고요.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등 친환경 방침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폐기물 배출량을 30% 절감하고 폐기물 자원화에 따른 경영기여 50%까지 목표를 하겠다. 그래서 전 사업부 폐기물 자원화를 목표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새로 꾸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사회와 관련된 모습으로 좀 본다면 상생을 위한 노력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서플라이 체인 하위 업체들과 함께, 협력 업체들과 함께 연구개발 및 협업, 그리고 소재, 부품 등에 있어서의 국산화 연구개발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6개 기업에 약 1,800억 원 이상 지분 투자를 이어갔고 올해도 조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약 600억 원 이상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SFT, KC텍, LOT 베큐um, 뉴파워 플라즈마, 미코세라믹스, SNS텍, YIK, 그리고 DNF까지도 이렇게 삼성전자가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함께 상생하고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 S, 소셜과 관련된 상생을 위한 노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기회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그렇고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SK 지배구조 개편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승계와 관련된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투명성이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국내 기업 중에서는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에도 그만큼의 시선이 많이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가버넌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늘상 나오던 이야기죠. 주주이익, 주주권익을 더 높여가겠다. 그리고 투명 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배당 늘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 및 발표 그리고 시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에 가장 조금 깊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결국엔 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에 대한 분석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기업에도 기후변화와 탄소에 대한 이슈가 하나하나 접목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탄소 중립, 단순한 환경보호 운동을 넘어서서 앞으로 미래에는 기업의 존폐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분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이나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들에 좋은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기업들을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는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얼마만큼 ESG에 부합하는 제품을 활용했는가, 사용했는가가 하이퍼스케일러, 대용량 서버나 데이터 센터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ESG 평가 항목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인텔과 삼성전자도 TSMC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빵 기업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도 탄소 절감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빵의 주요 고객사인데 2019년 기준 마이크론의 탄소 배출량이 약 319만 4,500톤 정도였다고 합니다. 2019년 삼성전자의 DS 부문 탄소 배출량이 약 476만 6천 톤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여러 사업부가 포함되어 있는 탄소 배출 부문이지만 탄소 배출 증가폭이 마이크론보다는 조금 가파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삼성전자는 탄소 배출량이 43%가량 증가했는데 마이크론은 12%가량 증가했다라는 비교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원 단위 산소 배출량이라고 한다면 매출액 대비 실제 탄소가 얼마만큼 배출되었는가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약 12.13톤, 인텔은 3.5톤, TSMC는 20.43톤, SK하이닉스는 22.25톤으로 조금 비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고 수치에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가전제품, 모바일 기기,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 모든 분야를 정량화해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탄소 배출의 증가폭을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는 가파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텔보다도 가파르다라는 부분들은 모든 데이터들을 기업들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택의 신규 공장이나 향후 추가 증설된 공장들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도 이 RE100이나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고객사들로부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욱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입장에서는 더욱더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반도체에 있어서도 이 탄소 배출과 ESG, RE100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서는 보유자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꼭 관찰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ESG 섹터를 다루면서 삼성전자와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의 ESG 투자와 관련해서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오늘 리포트 분석이 당장의 나의 수익과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준비할 때에 반도체와 탄소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보유자분들과 이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하실 시청자분들이라면
꼭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탄소 절감과 연관이 굉장히 깊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ESG와 삼성전자 이야기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